자, 공유결합, 우리 앞서서 물의 전기분해를 얘기를 하면서, 자, 공유결합도 일단 전자의 흐름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결합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공유결합의 형성, 어떻게 공유결합이 형성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소 분자를 예로 드네요. 자, 수소 분자는 이온 결합과 달리 두 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며 분자를 형성한다. 자, 우리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NA와 CL이 있으면은 NA에서 전자를 하나 뚝 떼서 CL에 갖다 줌으로써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돼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한 게 이온 결합이었죠.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건 우리 이제 공유 결합일 때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NaCl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이온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자, 아무튼 수소 결합은 이온 결합과 달리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분자를 형성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소 원자가 있으면 얘네 둘이 전자 하나씩만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자, 같은 주기에 18조 원소 수소하고 헬륨 있죠? 그러니까 헬륨이 18조 원소가 되겠죠? 헬륨 원자 번호 2번 최외각 전자 2개밖에 없죠? 그래서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소 원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2개를 동시에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도 전자를 2개 가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수소 원자도 전자를 2개 가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유결합의 형성을 한다. 자, 수소 분자도 그렇고 물 분자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산소고 얘네가 수소다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 산소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원래 몇 쪽이니까 산소 16쪽이죠. 16쪽 원자번호 8번 16쪽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가장 바깥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들이 산소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수소는 지금 가장 바깥쪽 껍질의 원자가 하나씩 있어야 되죠. 1번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소의 전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각각 산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중에서 하나씩을 수소와 공유하고 얘를 공유한 거겠죠. 얘도 이 수소하고 공유를 하겠고 수소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산소와 공유함으로써 이 두 전자 쌍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H2O는 각각의 수소 원자는 산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헬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 지금 전자 2개 배치됐으니까 바깥쪽 껍질에. 그러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죠. 그리고 산소 원자는 자, 두 개의 수소 원자로부터 각각 하나씩 전자를 받아서 총 6개에서 2개 플러스 되니까 8개가 됐죠. 그래서 2주기의 18조 원사인 네온 원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물 분자의 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 산소는 각각 수소 원자에 전자 하나씩 주고 수소 원자도 산소에 전자를 각각 하나씩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 2개의 전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서 모두 다 18쪽의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결합은 어떻게 된다? 자,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2개의 전자쌍은 수소에도 속하고 산소에도 속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공유했으니까.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옥텟 규칙 나왔어.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옥텟 규칙은 뭐냐? 자, 먼저 옥텟 규칙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이 나왔죠.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 뭐였어? 우리 18조 원소였죠. 18조 원소. 그래서 18조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도 없고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이 없다. 다른 녀석들과 이제 뭐라고 할까? 반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활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 부르고 이러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왜?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으면 자기 자신으로서도 이미 전자를 완벽하게 만족하게 채우고 있으니까 다른 원자가 굳이 뭐 전자를 공유한다든지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뺏어온다든지 이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헬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2개 들어가면 다 차는 거고, 네온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그리고 아르곤도 8개, 뭐 크립톤이거든요. 크립톤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이렇게 차 있으면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제일 안정한 전자 배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텟 규칙 나오죠. 옥텟 규칙은 뭐냐?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이 되려는 성질이에요, 일단.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하니까 다른 원자들도 자기가 안정하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져서 안정화되려는 경향. 단 뭐다? 일주기는 2개만 채우면 된다.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무조건 전자가 2개 차는 게 꽉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8개까지 찰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그전에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 할 때, 자, 일주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채울 수 있었죠. 그런데 s 오비탈은 구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s 오비탈은 하나만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s 오비탈 안에 전자 2개 채울 수 있으니까, 자, s 오비탈에 전자 2개 채우는데 1s 오비탈, 그러니까 첫 번째 주기의 전자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주기의 전자 껍질에 전자는 무조건 2개만 들어갈 수 있다. 최대 2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최대 8개. 가장 바깥쪽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8개 차야 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은 그냥 전자가 8개 될 때 안정하다. 그래서 다른 원자들도 전자를 8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 만들어서 안정화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루이스 전자정식 나오네.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루이스 전자정식이 우리가 이제 전자 결합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제일 편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정식이 뭐냐? 원자 사이의 결합을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일단 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고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같은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죠. 왜? 1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그래서 그 전자를 어디다 써준다? 여기다 이렇게 점으로써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릴륨 마찬가지로 2족이니까 전자 2개, 얘네들 바깥쪽에 이렇게 땡땡 찍어주고, 3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찍어줍니다. 지금 채워지는 순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각각 사방에 점을 찍을 건데 하나씩만 먼저 찍죠. 그래서 탄소도 14족인데 원자과 전자 4개니까 땅땅땅땅 4개 따로 딱 찍고, 자, 15족부터 좀 달라지죠. 자, 질소는 어떻게 돼요? 4개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찍어줘야 되니까 어디다 찍어준다? 이제 하나가 차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그 옆에다 하나를 더 찍어준다 해서 전자쌍을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전자쌍으로 존재할 때 이걸 우리가 앞으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이름을 풀어내자면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죠.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전자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유되지 않고 질소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을 앞으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6족도 하나를 더 채워놔야 되니까 여기다 찍었는데 지금은 여기다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안 찍고. 그거는 이제 자기 맘이고요. 일단은 우리 그전에 현대적 전자 모형 할 때도 얘기를 했죠.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2개만 해서 한 개씩부터 다 찍고 2개까지만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를 우리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오비탈이라고 해도 이 결합을 표시할 때는, 루이스 전자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도 17쪽이니까 7개 찍어줘야 되니까 하나씩 4개 찍어주고, 나머지 하나씩 옆에다 찍어줘서 7개 찍어줍니다. 지금 여기 하나만 비어있죠. 그런 다음에 네온은 가장 안전한 전자 배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사방에 전자가 2개씩 가득 차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루이스 전자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게 단일 결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보다 그냥 결합이라고 생각합시다. 단일 결합, 다중 결합 얘기 나올 때 이때 나오는 결합은 다 공유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일 결합은 뭐겠습니까? 결합을 하나만 한다는 거였죠. 단일로 결합을 하는 거니까 결합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하냐? 자, 두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소는 지금 전자 하나만 찍혀 있고요. 산소는
자, 얘는 두 개씩 돼 있으면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결합. 공유 결합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따로 두고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혼자 있는 전자, 홀전자라고 얘기했죠. 혼자 있는 전자와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수소에 있는 하나의 전자와 산소에 있는 여기 있는 홀전자 하나와 서로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한다? 결합을 형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 하나도 마찬가지죠. 여기 수소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소와 결합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럼 자, 여기서 약간 원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수소도 지금 전자 2개 만족하고 있고요. 공유 결합이니까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겠죠. 여기 수소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2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산소도 이렇게 선을 그리면 전자 8개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소든 산소든 지금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는 2개, 산소는 8개. 그래서 지금 여기 공유되고 있는 이 전자쌍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공유 안 되는 게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얘는 공유 전자쌍이 되겠죠. 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만족이 되고 이 공유 전자쌍은 앞으로 이렇게 점으로 찍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선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한 줄 찍 그어져 있으면 그게 단일 결합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면 공유 전자쌍, 공유를 하지 않으면 비공유 전자쌍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찍지 않고 선으로 찍찍 그어서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 전자 정식 찍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많이 깊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와 있는 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전자, 홀전자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걸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절대는 아니고요. 후에 가서 이제 배위 결합을 배우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